네,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 어지럽고 어수선할 수 있는데요.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머리 정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예, 또 매의 눈으로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네. 매의 눈으로 오늘 시장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 한번 봐주시죠. 확실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진짜 네. 예전 2018년, 이제 어게인 2018년이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시장 색깔이 변화도 너무 크게 변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빠졌죠. 자동차 빠졌죠. 이제 물론 화장품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아무리 이게 시장의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져도 시장의 색깔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측면에서 반도체 올라가거나 아니면 2차전지 빠지거나 2차전지 오르거나 반도체 오르거나 이런 큰 틀에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자체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고점 시그널인가? 고점인가?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았던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혼돈이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작이 오늘 더 고민이셨을 거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그러면 그 반도체부터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흐름 따라간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을지. 지금은 팔자리일까요? 살자리일까요? 살자리기보다 조금은 관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SK하이닉스가 고점은 아닌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25일 실적 발표도 기대는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우월한 실적을 기대가 하고 있고 사실 2분기는 낸드, 디램도 좋겠지만은 그 디램 내에서 이제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이 3월 달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쌓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HBM의 파급력이 조금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와,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왔네. 확실히 HBM이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맞구나라고 한지 올라가겠는데 지금 흐름상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모멘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양산 하나보다 양산 하나? 정말 하나보다 이런 얘기가 사실 7월 31일 콘콜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평택에 있는 P4 이제 공장도 본격적으로 감산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정산을 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 HBM, 캐펙스 투자가 하나둘씩 이루어지네.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력을 더 느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내년까지 HBM4 들어간 로드맵까지 이미 캐파가 다 확정된 상황이고 이미 밸류도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이왕에 양산을 통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그럼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하지만은 실적이 잘 나오고 추후에 HBM4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말고도 또 다른 이제 고객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도 또 한번 밸류를 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멘텀 요인이 붙어줘야지 조금 더 기대를 실어볼 수 있겠다. 현재 구간은 관망으로 현재는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과도 오늘은 무계획이 계획이다로 챙겨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궁금했어요. 처음에 이제 공시 나오고 두산그룹주들 공시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내렸다가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다시 윗방향으로 가려는 시도가 큽니다. 이것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원전 쪽 기대를 오늘 담았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지난주로는 이미 두산은 그 관련 지주 그런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는 반영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신주 반응을 통해서 이제 두산 바켓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상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으로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나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26일로 연장이 됐죠. 사실 큰 모멘텀은 물론 이제 프랑스 이제 EDF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슈 중에서 제안을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자력 부품을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품을 너네 체코 영토 내에서 만들겠다. 그만큼 너네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너네 내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수주 관련 가격 제시안이 우리나라 한수를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프랑스와 이제 체코 간 또 관계도 조금 좋은 측면도 있고, 물론 러시아 이슈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0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체코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모멘텀이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27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을 이제 생산을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한울 이제 3기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체코가 4기죠. 그리고 추후에 폴란드 퐁티누프도 만약에 내년 상반기쯤에 수주 입찰이 되게 되면, 그럼 추후에 26년까지 했을 때 2기에서 3기까지 하면은 대략 한 27년쯤에는 한 전체적으로 11기 정도가 원전이 우리나라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숫자, 이제 밸류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으로는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 기대감, 그러니까 한번 뚫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놓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연기된 일정이 있었죠? 챙겨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은 파란불로 마감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 0.75% 밀린 자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10포인트 더 밀린 자리 830선 하회했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컸죠. 이슈가 하나가 나오면 그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갔다가 또 수급이 다른 데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중심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올랐었던 종목은 사실상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또 중심을 지켜줬었던 쪽도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도 일부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도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0.79% 내리면서 2,843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낙폭을 더 크게 키웠다라는 점에서 오늘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피로도가 좀 높으셨을 거예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830선이 결국에는 깨지면서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낙폭이 키워진 구간에서 82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줄곧해서 매도폭을 더 키웠다라는 겁니다.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고요. 다만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물량을 또 세게 키웠습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했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지수가 내릴 때 오히려 더 많이 담았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쪽은 역시나 전기전자였고요. 금융투자가 많이 담았었던 쪽은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쪽이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 움직임 펼쳐졌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울상이었지만 그래도 스타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움직였고 그 고가권에서의 움직임 자리 위에서 오늘 추가 레벨업을 시원하게 보인 자리입니다. 86만 원 선까지 넘보는 오늘 고점 형성도 있었는데요. 3.28% 상승 나왔습니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급락의 흐름이 나왔죠. 관망의 자리로서 오늘은 좀 분석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보합권에서 쉬어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3거래 연속 내립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악재 나올 것 다 나왔다라는 분석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1%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연일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고가권에서 계속 박스라인 유지하는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HLB도 2%대에 오늘 아래꼬리 달고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제 또 공지 이슈 있고 나서 흐름이 좀 약세로 빠졌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낙폭을 더 보입니다. 3%대 밀렸고요. 다만 오늘 삼천당 제약 외국인이 조금은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흐름 좋았죠. 클래시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산업재군의 진격과 함께한 오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고민했던 반도체는 조금 일부 줄어들고요. 조선, 방산, 건설, 기계와 같은 산업재 섹터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니 지금부터 다시 내가 포지션을 바꿔도 될까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진 과장님이라면 오늘 장 어떤 힌트를 또 얻으셨을까요? 힌트. 그렇죠. 사실 이게 트럼프 이제 후보자의 이 관련 변수들이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물론 그런 이슈들보다는 우리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아까도 ASML 실적 발표도 나오고 내일 TSMC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은 분위기가 물론 이미 주가도 선반영되어 왔고 반도체도 그런 측면에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공약을 내세웠던 게 방산 아니면 원전, 인프라. 제약바이오 측면에서는 똑같은 약가 인하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은 물론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공약은 너네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 규제는 완화시켜줄게. 대신에 너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금 색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펜트라 이제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선점은 맞긴 합니다만은 이게 단순하게 뭐 방산만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여기다가 자동차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을 가동된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는 기대감이 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사실 이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런 투신 자체가 불리하게 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불리하다라고 해봤을 때는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저는 실적이 조금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분위기는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트럼프 후보가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반댈세라는 목소리를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수급 이동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켠에 또 자리를 해둬야겠습니다. 저희 특징주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오늘 조선, 건설, 기계 쪽 잘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가 또 삼성중공업이 이끌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누려가는 구간인데 그동안 못 갔다가 오늘 확실히 또 쏘아 올렸단 말이죠. 네, 추가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 목표를 이미 100% 달성을 했고 120%까지만은 아직 삼성중공업은 수준 목표 자체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0% 40%밖에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은 다 좋은 건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 그 뒤에 있는 실적들이 다 밸류를 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받으면은 2년 반 아니면 3년 뒤에 밸류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수주가 다른 회사들보다 적으면은 당연히 조금 상대적으로 차이는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이제 대형 컨테이너 쓰는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는 측면, 키 맞추기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의 가장 주인공은 전 조선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이미 1분기 때 저성과 물량들을 다 떨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를 시작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조선가 지수가 130, 140일 때가 우리가 2년 전이었는데 지금 거의 190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마진 자체가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고 인력난도 충분히 다 해소가 됐고 그러면 발주만 하나 시간대로 나오게 되면은 그 슬롯에 하나하나 꽂아 넣는 그 시절이 2, 3년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조선주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숫자로 확인하기 때문이죠. 2, 3년 동안 줄곧.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수주도 계속 받아줘야지 이 사이클은 또 이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주도 확인해야 되고 실적도 또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저희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어떤 종목 위주로 지금 관심 종목 담으면 괜찮을까? 아이디어 받고 싶은데요. 물론 아까 두산 에너비티를 얘기를 했지만은 한전 기술이 이게 설계 용역 매출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 준비 기간이 5년 정도가 걸리고 설계가 2년 그리고 시공 자체가 대략 한 7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총 15년 기간에서 그러면 이미 사업 준비가 끝났고 만약에 체코 원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5년부터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에 대한 매출이 약 10년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추후에 그 10년 이후부터
이제 상업화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한 60년간의 장기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그 물량도 계속 꾸준히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코 쌓이겠죠, 신한울 쌓이겠죠, 뒤에 뭐 폴란드 퐁티누프 2차 원전까지 쌓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원전이 연간 영업이익률이 한 5% 10%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는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 성장률까지 확 올라갑니다. 우리 음식료를 보다가 사전식품 작년까지 6% 7% 영업이익률인데 올해 17% 영업이익률만으로 주가가 5배 이상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체코와 폴란드 조금만 이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한전 기술이 설계 쪽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밸류가 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6천억 정도의 연간 매출액이면은 대략 한 27년 되면 1조 정도 매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한전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도 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으로 땡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메리트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주가 자리는 어떨까요? 지금 주가 자리 자체는 오늘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빠지긴 했지만 오늘 빠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26일이죠. 그때 세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입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조만간에 그러면 유틸리티 섹터 애널리스트를 뭘 할까요? 한전 기술에 대한 이제 밸류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그러면 1,030조 중에서 향후에 수주 금액 자체가 한 3조에서 2조면은 향후에 얼마만큼 밸류를 땡길지 계산이 딱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러면 향후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세로는 기회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은데요. 알테오젠이요. 네. 이거 박스권 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아가는 관점? 이번에 제약바이오 포럼에서도 어제 전태현 부사장님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게 ADC SC와 또 추가적으로 ADC 이조 항체 쪽에 대한 이제 기술 논의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만큼 이게 결국 뭐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건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거 아니면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구간으로 예쁘다라고 정리 잡아봤습니다.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꼭 얻어가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